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 최기수 원장님 조금만 뒤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얼굴이 커 보여서 그런가요? 그 얼굴 요새 진짜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크게 제 나와. 얼굴 별로 안 큰데 말이죠. 사실 이 원장 얼굴이 작아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니 발치? 오, 사랑니 발치. 예, 뭐. 전 당하기도 하고 사랑니 발치를 환자한테 해보기도 했죠. 당했을 때 아프셨나요? 야, 아팠어. 진짜 아팠어. 들어 누워 있었어. 그냥 누워. 진짜요? 누가 뽑았길래? 내가 뽑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학생 때 교수님 특진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잘 뽑았는데 환자가 진상이라서 아팠던 거예요. 저는 맞아요. 교수님 엄청 잘 뽑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심하게 90도로 이렇게 누운 그런 사랑니를 한꺼번에 뽑고 얼굴이 사다리꼴이 되어서 열흘 동안 죽만 먹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사랑니를 뽑았다가 얼굴이 한 2배로 커진 적이 있는데 그래요? 사랑니를 뽑고 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는 일단 가장 핵심은 짧게 간단하게 넘버링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피가 잘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물려준 꺼즈를 저희 병원 같으면 4시간을 무조건 꽉 물어야 되고 꺼즈 4시간 후에 뱉고 나서도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게 지혈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전 약이 나가죠. 그러면 통증이 혹시 가라앉더라도 약을 무조건 끝까지 다 드셔야 돼요. 보통 3일치 처방을 많이 해드리는데 3일간 약은 무조건 다 드셔서 완벽하게 균을 억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입안이 지저분하면 다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입 뽑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붓거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칫솔질은 못해도 사랑니 뽑은 자리로 물이나 가글을 보내서 자주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한데 그 지키는 것이 쉽진 않아요. 뭐가 쉽지 않아? 안 지키면 큰일 나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나오는 피를 꿀꺽꿀꺽 삼키는 것도 사실 역겹잖아요. 맞아요. 많이 비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지? 그래서 이 원장님이 옛날에 사랑니 뽑고 아프고 고생했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삼키긴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 그 최기수 원장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있나요? 있죠. 흡연 안 돼요. 흡연은 음압 형성 때문에 안 된대요. 말이 어렵네요. 빠니까 안 된다 뭐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담배에 있는 무슨 성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최 원장님이 이렇게 하는 걸 전문 용어로 음압이 형성이 시키면 안 되는 거라서 그건 안 됩니다. 빨면 안 돼요. 빨대 사용 침 뱉으려고 해서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피가 빵 터져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치과 유튜브를 담당하는 PD로서 소신 발언하자면 원장님한테 너무 그 환자를 겁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치과 의사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2개 동시에 뽑고 난 다음에도 바로 담배를 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전자담배이기 때문에 연기가 막 이만큼 나오게 폈어요.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담배 핀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겠지만 그건 이제 일종의 운이 좋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운이 좋았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사랑니 뽑고 이를 뽑으면 보세요. 이가 있는데 이를 뽑았어요. 이를 뽑으면 이렇게 혈관이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피딱지가 좀 형성돼야 되는데 그 딱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피딱지가 이렇게 다 빠져나갔어. 그럼 이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담배 연기 들어가고 뭐 지저분하게 하면 골염이 생겨요. 뼈의 염증. 이 주변이 죽어가는 거죠. 뭐랄까 회색빛에 약간 죽은 듯한 색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라이 소켓이라고 하는데 드라이 소켓 한번 걸려보면 말이죠. 무진장 아파요. 아무튼 진짜 아파. 그래서 막 바늘로 콕 쑤신다 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그런 드라이 소켓 한번 걸리면 내가 괜히 담배 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아무튼 안 걸리셨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그 걸려있는 기간 동안 담배 생각 안 날 정도로 아파요. 그럼요. 물론 이제 흡연자들은 그 와중에도 또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담배를 피실지는 모르지만 긴장 완화. 네.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담배는 극단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드라이 소켓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환자분들한테 막 과장된 듯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100명의 환자한테 다 100가지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다 지키시지는 않겠지만 의사로서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전달을 하고 환자들이 그걸 지켜줘야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도 있잖아요. 사랑니 뽑고 나서 곧바로 나가서 담배 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 운이 좋으면 괜찮을 건데 한번 그럼 나가서 한번 펴보시든지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 겉담배 정도나 살살 펴보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냥 배운 대로 원칙을 알려드릴 뿐이고 그 다음 이제 실행하시는 건 환자분의 몫이죠. 그리고 또 이거 물어보면 또 환자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있어. 그럼 술은요? 맞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피지 못할 거면 이제 평소보다 주량 절반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 이제 꼭 양치라고 주무세요 하는데 진짜 그날 사랑니 뽑고 그날 술 약속 있다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좀 곤란하죠. 곤란해. 사실 원칙은 아니야. 그러면 이 드라이 소켓 실제로 감염돼서 걸려서 오시는 분들 좀 많이 뵈셨나요, 두 분 다? 저는 많이 봤죠. 이 원장님이 이제
교정 파트니까 뭐 그렇게 많이 겪지는 못했겠지만요. 그 어떻게 오시는지 좀 사례를 몇 개 좀 말씀해 주시면. 뭐 가장 기억나는 이제 중년의 남성분이 있죠. 뭐 이제 앞서서 담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연관돼서 떠오르자면 풍채도 좋으세요. 근데 이제 사랑니 뽑았어요. 뭐 주의사항 다 알려드렸죠. 한 5일차 정도 되는 날 너무 아프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딱 보면 이제 알죠. 아, 드라이 소켓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랑니를 잘못 뽑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랑니는 잘 뽑고 못 뽑고는 한마디로 엑스를 딱 찍어봐서 뿔이 안 남았고 깨끗하게 뽑혔으면 이제 당연히 잘 뽑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감염이 일어난 거죠. 이를 뽑고 난 다음에 2, 3일 있다가 나중에 여쭤보면 역시 이제 직장생활 충실히 하시다 보니 뭐 경무에 시달리시고 힘들고 맞아. 그러다 보면 또 술 드시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빨게 되고 이러다 보면 드라이 소켓은 또 특징이 약간 냄새 같은 것도 좀 고약하게 나고. 근데 뭐 또 사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럼 오시면 이제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항생제 처방도 해드리지만 이렇게 무슨 특정한 약을 넣어요. 그럼 또 하루만 지나도 또 금세 통증은 또 금방 대부분 잘 나아요. 궁금한 게, 저희가 사랑니 뽑으면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받잖아요. 네. 항생제를 먹는데도 그렇게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럼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항생제 이렇게 강한 거 안 쓰잖아요. 그 약이라는 건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충분히 억제를 시킬 수 있는 약이에요. 근데 환자분의 활동이 그 약을 이겨낼 정도의 활동을 하는 거죠. 지극히 피곤하고 지극히 많은 음주와 막 음식물 끼어 있고 이러면 당연히 약을 이겨내죠. 솔직히 저 담배 끊을 자신도 없고요. 아마 피고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항생제 강한 놈으로 처방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되나요? 물론. 그게 괜찮죠. 강한 것처럼 이제 가장 또 강한 걸로 해드리죠. 근데 그렇다고 또 합병증 안 생길 게 안 생기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아프니까 밥은 잘 못 먹고 죽 먹잖아요. 이제 뭔가 여기 구멍에 들어가요. 그 알 같은 게. 그쵸. 네, 그냥 놔둬도 될지 아니면 혀를 써서 빼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되거든요. 놔두세요. 안 썩나요? 네. 음식물이 결국은 그 소켓, 그러니까 이 발치한 자리, 발치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를 막 빼내려고 막 이쑤시개도 쓰고 치간 칫솔도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상피세포가 잘 차고 있는 것까지 같이 긁어내. 그럼 이제 안 나아요. 그럼 그 음식물 껴있으면 거기에 이제 위에 살도 차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음식물이 묻히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살이 차오르면서 다 이렇게 들어 올리죠. 들어 올라가죠. 음식물 그냥 저절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음식물이 살이 차오르는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사이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 말씀은 후벼내지 말고 물이나 가글을 넣어서 해요. 헹구는 쪽으로. 입 뽑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헹구기만 하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통증이 다 가라앉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칫솔질 꼭 하세요라고 하지, 굳이 이걸 후벼파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상처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랑니 같이 이런 발치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 첫날 제일 많이 아프고 둘째 날도 꽤 많이 아픕니다. 뽑고 나서 5일 정도가 지나면 통증의 정도가 점점 가라앉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5일 정도가 됐는데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는 것 같다 하면 약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 소켓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통증이 만약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는 것 같으면 꼭 병원에 한번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